여야의 가파른 대치 전국 속에 김행 여가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오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포털 사이트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범부처 TF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죠.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일단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조금 전 막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당에서는 불참 가능성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당 쪽에 그거를 빼고 그냥 야당이 단독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인사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국회의 오랜 관행인데 서로 이제 의사 일정 합의를 해서 이제 진행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데 이번에 그렇게 한 게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과연 뭐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서 적합한지 그걸 떠나서 일단 여야 간에 좀 기싸움에서 이제 이렇게 좀 파행이 됐다가 어제 원내대표 합의로 네. 다시 이제 이게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세워라 내워라 전술 전략인데요. 하여튼 인사청문 대상자가 흠이 있는 경우에는 하여튼 과정이 깁니다. 뭐 일정 합의도 어렵고요. 뭐 증인 가지고 또 뭐 굉장히 시비를 거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금 세세하게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분들이 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막 밀고 가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이게 훈시 규정이긴 하지만 지명 발표로부터 뭐 며칠 안에 하라는 훈시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규정에 있는 일정이 다 지나가도록 일정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혹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고 일정이 합의가 안 되고 증인은 더더구나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인숙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일방적으로 하냐 그러면서 또 시간 보내고 이제 오늘 회의도요. 10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는데 어저께 이제 극적으로 신임 원내대표단의 인사를 통해서 여당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이제 또 오늘 또 세워라 내워라 전략이 또 작동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방해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지나가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뭐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이러다가 투닥투닥 하다가 오늘 실질적으로 인사청문은 아마 그 진짜 해당되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극히 아마 적은 시간만이 할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행 위원장,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 또한 조금 전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전 10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 후보자가 가수 김유나 씨의 일본 오염수 관련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라고를 이야기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여야에서 많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장관 후보자인 유인촌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해당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 부담이 갔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발언을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문제 삼는 거는 그 자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리스트라는 게 그렇게 어떠한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후보자의 지금 의견이 적절한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그것이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것은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억측이고 결국은 반대를 위한 좀 명분 쌓기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를 저희는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둘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김유나 가수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그 자체가 다시 그때를 연상시킨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런 얘기들? 저는 이제 그 연예인을 뭐 공인이라고 표현한 분들이 많은데 뭐 엄격하게 보면 공인은 아니죠. 공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 유명인이겠죠. 뭐 이른바 셀럽. 근데 이제 셀럽들이 워낙 그 대중들에 대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지극히 교과서적인 원론적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뭐 철수야 영희야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수준의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과거에 보면 이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미국산 쇠고기 그 광우병 뇌성성 구멍 탔대 한 여배우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내 입안에 청산가래를 털어넣겠다. 이렇게까지 극언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요.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다음에 사드 전자파 때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내 몸이 뭐 전자파에 튀겨지는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드 참외라고 불리던 성주 참외가요. 작년 매출액에 보니까 최고치예요. 6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뇌성성 구멍탁 청산가래 발언으로 소고기 판매업자들 피해가 간 거, 또 뭐 사드 전자파 참외로 그 성주 참외도 매출액이 한때 꺾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거, 이게 만약에 미국 같으면 집단 손해배상도 가능한 법적으로 말이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공인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특히나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발언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블랙리스트입니까? 이거 갖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논리적으로 뭐 그냥 뭐 몇 단은 그냥 뛰어넘어갖고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떨까요? 뭐 블랙리스트 공방 오늘 청문회에서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직전에 지금 블랙리스트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산하기관장 사퇴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수사를 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 시효 문제 이런 거에 쫓겨서 제대로 못하고 조금 설익은 채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조사에서도 이미 이건 사실은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이분들이 이거 억울하게 쫓겨났다라는 것들이 다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부정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공직자를 맡겠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그게 거의 소명과 입증 단계까지 간 건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이 거짓에 해당하고요. 연예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유명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사회 현안 이슈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라라는 걸 자꾸 지금 행간에 깔고 있는데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뭐 연예인들이라고 그래서 노래나 하고 연기나 하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고 있어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그 소고기 문제, 사드 문제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분들이 표현의 자유도 있고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 져야죠. 그렇더라도 너 입 닫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특히 이번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할 수 있죠. 특히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할리우드가요. 사회 현안에 대해서 적극 발언합니다. 그리고 60년대에 존 바에즈는 사실 반전 시위에서 존 바에즈는 선봉에 섰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We Shall Overcome은 사실 반전 운동을 이끄는 원동력이고 추동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연예인들은 입 닫고 있어 하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요. 연예인들이 시위 현장에 나오는 얘기를 저는 워싱턴 특파원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시위 현장에 가면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가수건, 배우건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맨 앞장서서 나가고요. 미국 사회의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우리 국민 기본권이 있는데요.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 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표현의 기회가 많은데 다만
이제 그렇게 그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청산가리 발언을 했던 그 김규리 씨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졌죠? 오히려 그쪽 좌파 진영에서 영웅시 되면서 이른바 그게 개념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과학적 무지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요번에 그 김윤아 씨도 그런 뭐 악의를 가지고 했다라고는 저는 안 봐요. 그러나 후쿠시마 이기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고 결국 본인의 과학적 무지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김윤아 씨의 발언이 그렇게 뭐 악의적이다 이렇게는 안 봐요. 근데 이제 김규리 씨의 발언의 경우에는 정말 악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좀 자숙할 줄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 그 좌파 진영의 무슨 개념 연예인이다 그 영웅화돼 갖고 말이죠. 지금 뭐 TBS 교통방송 이제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정상화가 됐지만요. 이전에 뭐 김어준 씨가 뭐 아침 방송하고 그럴 때 그런데 무슨 뭐 고정 출연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그게 책임지는 건가요? 오히려 그렇게 뭐 과학적 무지 그때 그쪽 진영에 뭐 이렇게 짜릿한 뭐 쾌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자극성 발언을 함으로써 그쪽 진영에 더 스타가 되고 하는 일종의 자기 마케팅이 된다면 이게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는 의미죠. 예. 자, 이렇게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서 뭐 이미 진행이 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어요. 일단은 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예상했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재송부 요청해서 아마 재송부 기간을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임명하겠죠.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신원식 후보자의 여러 가지 답변 태도나 내용으로 봐서 이분이 국무위원, 더군다나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윤석열 정부가 가겠다고 그러면 그 결정을 우리가 말릴 방법은 없지만요. 인사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사는요, 인사를 할 때까지는 그 인사권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고 권리고 힘이지만 인사권자가 그 사람을 임명을 해서 그 자리에 가는 순간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여러 가지 결정은 바로 인사권자 본인한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뭐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가 뭐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그런데 이제 약간 뭐 어떤 정치 집회에 나가서 과격한 발언을 한 거, 그건 본인도 뭐 유감을 표시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에 임명된 이후로도 그와 유사한 발언이 반복이 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요, 본인의 그 좀 뭐랄까 좀 과격한 발언, 좀 이런 자극적인 발언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니까 정치인은 항상 장의 논리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장에 가서 어느 분위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가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 되고 나서 과거에 어떤 뭐 우파 그 시위대 속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던 그런 걸로 얘기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또 국회의원 시절에 비교적 그 한 당파성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과 또 국무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거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국무위원 되면은 반드시 그럴 것이다.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장의 논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좀 입장과 생각이 다르고 또 내일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에 대한 표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 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좀 지켜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직접적으로 내지 않았어요. 뭐 고심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당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이제 무슨 장관도 아니고요. 사법부의 수장이거든요.
사법부의 수장은 이 상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가 관여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국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죠. 그래서 내일 의총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저께 의총의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 이균영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합한 이유가 너무나 많다. 그것을 추스려 가지고 9가지 정도로 인청위원들이 저는 합의한 가운데 의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요. 이건 너무나 많고 이분은 능력과 자질과 태도 면에서 대법원을 맡아서 하기에는 부족한 분이다. 매우 부족한 분이다라는 결론은 사실 공표가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의총의 결론도 아마 어저께 의총 결론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당론으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 하나 정도가 남은 건데요. 당론 채택은 그런 말씀드린 그런 2가지 정도의 매우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내일 분위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낙마 사유로 얘기하면 9가지 뭐 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요. 그 비슷한 거 다 있는데 그런 장관들 다 임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처갓집에서 증여받은 뭐 장외 주식 뭐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 해외에서 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자녀들의 뭐 탈세 뭐 이런 거 등등. 뭐 그거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민주당이 제기하는 뭐 도저히 안 될 정도로 뭐다 하는데 저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다 이렇게 봐요. 굳이 상대평가를 하자면은 거짓말한 건 없잖아요. 예? 거짓말한 건 없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골적인 거짓말, 그것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그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대법원장 하는데 예? 이 문재인 정부 때 다 비슷한 의혹이 나왔는데도 임명 강행한 사람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겉의 명분에 불과하고요. 실제 속셈은 뭐냐?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좀 길게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지금 이제 구속을 면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면 최대 과제는요. 그 김문기 씨 모른다. 백현동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조치였다.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있잖아요. 이 1심 판결 이게 내년 총선 전에 안 나오도록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면 최대 과제가 됐어요. 구속은 면했잖아요, 이제. 예, 그게 왜 그러냐? 그게 1심에서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버리면요. 이재명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죠. 다음번 뭐 대선 출마 못하죠. 지난번 그 대선 때 국고보조비 434억 받은 거 민주당에다 토해내야 되죠.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270조 보면요.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훈시 규정이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해야 되고 1심의 경우에는 그 기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요. 지금 원래들 작년 9월 8일에 기소됐으니까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난달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1심 판결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그 단식 쇼를 하면서요. 격주에 한 번씩 그 선거법 재판이 열리는데 이게 2차례나 연기가 되었고 지금 다음 주 금요일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열리게 돼 있는데 여하튼 이걸 늦춰서 총선 전에는 좀 안 나오도록 하려는 게 제가 봐서는 딱 보여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당면 최대 과제인데 그러려면 대법원장이 새로 딱 앉으면 안 되거든요. 재판 신속하게 뭐 하고 법원 분위기 이렇게 환기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용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그렇게 볼 수는 자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을 연기시킨다 그러면은 이 방법도 있지만은
이균영 대법원장이 와가지고 인사를 그냥 전면적으로 확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내일 이제 표결이 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이 클릭 의견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기가 됐고요. 일단은 정부가 범부처 TF를 현재 구성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뭐 제2의 드루킹 사태의 그 전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스포츠 경기니까 지금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이 두 가지로 이제 저는 추정이 돼요. 하나는 이제 중국 공산당 산하의 그 우마오당이라고 몇백만 명은 거느리고 이 댓글 조작하고 아주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 중국 공산당에서 이걸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수년 전부터. 그리고 이 국외 선거에도 실제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국경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고 다른 나라 정치인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까지 부지기수의 사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부대들이 또 중국이나 제3국에 나와서 저렇게 이제 선거 공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다음 사이트에 나타난 것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네덜란드 IP와 일본 IP를 통해서 이렇게 뭐 그 새벽 시간에 뭐 2천만 명이 뭐 클릭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두 군데 이런 걸로 좀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근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 때 되면요.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을 뭐 저기 하려고 하고 그럼 그 상대적인 반사 이득을 민주당이 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요. 저렇게 심각한 저 디지털 주권이 침해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소극적인가? 뭐 스포츠 경기 이거에서 나타난 현상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호들갑을 떠느냐 이 얘기인데 저는요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을 보면 좀 더 해달라 우리는 그 저 덕 좀 보고 싶다 이렇게도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그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됩니다. 예. 발언하시죠. 고발을 좀 너무 많이 하시는데 민주당이 반사 이익 받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죠. 문제인 건 맞습니다. 지금 이게 봤더니 이제 네덜란드하고 일본의 한 두어 군데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리지널은 모르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중국에서 한 건지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나라하고 붙은 상대국 국가 가령 카자흐스탄을 응원하는 게 이미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상대가 중국 대표팀하고 또 북한 대표팀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일반의 관심을 받은 건데 업계에서는 이 지적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지금 포털 사업자들의 문제예요. 특히 포털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하면서 우리는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막 할래.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이버는 이제 로그인을 한 거죠. 이거 문제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죠. 원래 원소스가 어딘지를 찾아내야죠. 아직 수사는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안 돼 있고 원소스를 찾으면 또 누가 했느냐를 또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정부하고 여당이 나서서 뭐가 지금 막 개판이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거 엉망은 엉망이지만 이 엉망인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특히 우리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야 되고 건강한 이 포털 그리고 건강한 인터넷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열심히 고민을 해서 이걸 풀어내야죠.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막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그냥 섞어찌개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좀 약간 좀 템포를 진정하고요. 일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론 왜곡 방지법을 정부 여당 이제 김기현 대표 등이 발의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좀 수사를 열심히 꼼꼼하게 해서 이거 찾아내야 되고 포탈 사업자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꾸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건강한 인터넷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탈 사업자들도 뭔가 지금 방지책을 내놔야 되고요. 이게 지금 글로벌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죠. 이렇게 그냥 막 바람 몰아치듯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 번 문제가 됐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중하고 예.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200% 동의하는데요. 저 다음의 경우에는요. 진짜 2008년 뇌성송 구멍딱 때도요. 저 그런 잘못된 그 흑색 정보가 주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가. 다음에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뭐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가 그 진원지였어요. 2008년이면요.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잖아요. 뭐 신중하고 꼼꼼하게 할 게 있지 15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일이 이렇게 되풀이 반복되는데 다음은 간단하거든요. 저 로그인만 하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로그인 하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놓고 다음이 처음에는 뭐 당황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이 있다. 뭐 서울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까? 그거 간단한 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 그거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지금 여야는 뭐 지역 발전론, 정권 심판론 서로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판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신주호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는 저 국민의힘이 뭐 유리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드리고요. 예, 뭐 민주당은 본인들이 뭐 마치 뭐 필승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요. 또 이제 요번에 보궐선거 발생 원인을 제공한 측이 그게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찌 됐던 그 국민의힘 측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낮은 자세로 지금 이 선거에 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기는 게 최선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제 폭력 사태도 2건이나 일어나고 뭐 했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그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생활 환경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 뭐 보궐선거 딱 한 건 나오다 보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 이재명이 뭐다 대결이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할 일인가. 근데 윤석열 대 이재명 아마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조금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프레임을 갖다 오히려 갖다 더 씌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이기면 이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확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밑바깔기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구청장 선거에 그렇게까지 과도한 의미 부여가 과연 강서 구민들을 위한 일인가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경미 전 의원 아니 말씀해 이 문제는 그냥 지역 발전론으로 붙을 거였어요. 원래는 그냥 조용히 강서 지역이나 뭐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알고 지나갈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키워놓은 건 오로지 여당이고 그 여당 뒤에 서 있는 윤 대통령입니다. 그 외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굳이 사면복권 해가지고 굳이 공천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야당이 이거 지역 일꾼 뽑는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 야당이 정신없는 거죠. 이건 정권 심판론으로 가라고 지금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몰아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정권 심판론 플러스 지역 발전론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김태우 후보가 실수를 하잖아요. 뭐 40억 정도 선거 비용은 애교로 봐달라느니. 아니 지금 40억 정도 선거 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꺼내지 않아서 자꾸 감추고 싶어고 해야 될 사람이 꺼낸 데다가 거기다가 애교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해가지고 문제를 자초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감각이나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을 굳이 사면복권해서 굳이 공천까지 해가지고 이걸 정권 심판론으로까지 승격을 시켜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외통수로 그냥 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야당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투표율은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잘 나와야 한 30%, 잘 나와야 한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조직 싸움이라고 하는데 조직 싸움인데 저게 워낙 뭐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앞서가는 듯한 분위기가 뭐 연출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근데 선거라는 거는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율? 글쎄 보통의 재보궐선거는 20%대예요. 잘 나오면 20% 후반, 못 나오면 뭐 20%좀 가까스로 넘기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막 강설하는 한 5, 60만 정도의 지역구에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30%를 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높은 투표율이 과연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 이건요 서로 유리하다고 그래요. 근데 서로 다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그건 신 의원 말에 제가 동의합니다. 실제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예. 특히 요즘에는 사전 투표 제도가 정착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투표를 할 사람들은 사실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사전 투표를 놓고 여야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아마 이게 본 투표율에 또 영향을 또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 예. 다음 주 수요일 투표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투표율과 상관없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서로 장담을 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걸로 봅니다. 예.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도 사실 여야가 이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에 총력을 네. 기울이고 있거든요. 야당 상황 먼저 얘기해 보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짧게 좀 쇼츠 같은 게 좀 올라왔어요. 병상이 있는 모습인데 이제 사전 투표 내일부터 바로 진행되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선거 동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서게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나서느냐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과 뭐 체력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지만요. 지금 현재 이제 영장 기각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강서구 선거가 지금 금방 우리들이 토론했던 대로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승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관심이 모여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표가 웬만하면 현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상당히 열심히 나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 저는 뭐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당장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세 표가 부족하다, 뭐 이런 세 메시지. 표가요? 예,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빠르면 뭐 주말에 네, 네. 뭐 강서에 나타날 것이다. 네. 강서에 출격할 것이다. 뭐 그거는 뭐 당 대표로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정말 한 가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일 그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그 첫 번째 재판 그것도 원래 지난달 9월 15일에 열리기로 된 거 그 단식 뭐 한답시고 이게 또 연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걸 또 연기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니 강서구에 뭐 유세 나가서 마이크 잡고 사자우를 토해내겠다는 사람이 이 재판은 말이죠. 이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연기해 달라 그랬는데 그 재판장이 불허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내일 재판에. 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당 대표로서 이게 할 일입니까? 자기 당 지원 유세 나와갖고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럼 단식은 도대체 뭐예요? 이재명 대표 건강은 두 개가 있나요? 뭐 지원 유세 나갈 때 건강이 있고 재판장에 나갈 때 건강이 있나요? 정말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글쎄 뭐 재판은 재판이고 선거는 선거죠. 선거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수준이고 더군다나 이게 정권 심판원이기 때문에 뭐 잠시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재판은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공판이기 때문에 공판은 피고인이 골석을 해가지고 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재명 대표의 또 당의 정치적 판단이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재판을 지금 불허했기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을 거고요. 재판도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재판도 나가고 정치적 행위도 하고 뭐 두 개를 다 뭐 조화시켜서 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의 선택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뭐 지원 유세에 나간 것도 아니고 관측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첫 복귀가 지원 유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다고 보세요? 뭐 유세가 될지 뭐 유세 비슷한 게 될지는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마 예. 강서구를 지나가기만 해도 대단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지금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사자우를 토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진 의원들이 뭐 총 출동했는데요. 이 모습들이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요, 이게 역대 이게 선거를 보면요. 예.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이재호 당시 의원이 뭐 실세라고 그러는데 18대 총선 때 떨어졌다가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발생해갖고 다시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거운동은 어떻게 했냐면 나홀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당에서 절대 지원 유세 오지 마. 그리고 차도 안 타고 뚜벅이 유세를 이렇게 나홀로 뚜벅이 유세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득표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강서구민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지역 개발에 대한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 배경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라인으로 쫙 라인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포공항 고도 제한 해제, 예. 뭐 그다음에 오세훈 뭐 서울시장, 뭐 강서구청장 이렇게 쫙 라인업이 돼야지 이 강서구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기 위한 이제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좀 화려하게 당의 모든 그 역량들을 총 출동시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거 별로 효과 없을 거예요. 저거 뭐 지금 뭐 총 이 스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영세, 안철수, 나경원, 정우택, 정진석, 김성태, 구상찬 이거 그렇게 어필하지 못할 거고요. 결국은 강서 구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조직 플러스 지역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을 낮춰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요. 특히 구청장 선거도 그렇고요. 몸을 낮추고 겸손 모드로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선거 운동입니다. 예, 뭐 다음 주 두 분 나오실 때는 이 투표가 끝났을 테니까요.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